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60년을 살아온 제가, 그리고 저와 같은 나이의 수많은 남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아내는 내 노력에 반응이 없을까? 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 사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힘도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6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이 진실을 여러분께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의 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특정 부위만 자극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성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향악단과 같습니다. 한두 개의 악기만 연주해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진실, 우리는 여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진정한 만족감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질, 행복감, 그리고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건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오만한 착각입니까? 여성의 감각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여성의 몸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무수히 많은 감각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특정 부위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 전체, 아니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의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물 지도인 줄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여성의 감각 영역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드넓은 정원입니다. 이 정원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거닐며 탐험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 만족의 출발점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 항상 내 방식대로만 했지?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실수를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 진실, 속도와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빠르고 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을 할 때처럼 힘을 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죠. 하지만 이것은 침실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여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힘이나 속도가 아닙니다. 섬세함과 배려입니다. 억지로 세게 하면 오히려 통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느린 자극에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쾌감과 안정감, 그리고 사랑을 느낍니다. 아프게 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무지 때문에 아내의 불편함을 외면해 왔습니다.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속도나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느리게 하는 게 뭐가 좋다는 건지? 그런데 아내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을 감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평생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죠.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진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몸과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원의 입구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여성의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탐색하는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쓰다듬고 애무하며 그녀의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를 관찰하십시오. 그녀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느 부위를 만졌을 때 더 편안해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혀가 아니라 입술로만 아주 부드럽게 건드리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며시 앉듯이 혹은 봄바람이 피부를 스치듯이 가볍게 키스하십시오. 여기서의 목적은 당장 흥분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최소한 3분에서 5분은 이 단계에만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본론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요. 조급함은 만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긴장이 풀려야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그 어떤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몸의 문도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5분 정도 허벅지 안쪽에 입술로만 키스를 해주니까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그동안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마치 얼음이 녹듯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분의 경험은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5분 동안이 제일 좋았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고백입니까? 40년 동안 아내는 진짜로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넘어선 정서적 교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육체적 자극 이전의 심리적 안정감과 깊은 유대감이 먼저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선행될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활짝 열립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몸 주변을 산책하듯 탐험하는 겁니다. 이제 혀를 사용하되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마치 그림을 그리는 부드러운 붓처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이면서 아내의 미세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숨이 가빠지는지, 어디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는지 관찰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혀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 쓸어내리는데 최소 3초는 걸려야 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그녀의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그녀의 감각 신경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느려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아내 표정을 보니까 눈을 감고 입술을 살짝 벌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맞구나. 그분의 아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처음으로 거기 좋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제 머리를 살짝 끌어당겼어요. 더 가까이 오라는, 더 깊이 들어오라는 신호였던 거죠. 그때서야 아내가 진짜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수많은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미세한 떨림, 숨소리의 변화, 그리고 당신을 향한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꽃봉오리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심부를 바로 공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섬세한 꽃잎을 거칠게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옆면과 윗부분을 톡톡,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리듬감 있게 자극하는 겁니다. 여기서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톡, 톡, 톡.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심장 박동 정도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말입니다. 이 리듬은 그녀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동시에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불규칙한 자극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부위 양옆을 혀끝으로 살짝살짝 건드렸더니 아내가 허리를 들썩이면서 아, 그래, 거기야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죠? 내가 평생 정작 중요한 곳은 안 건드리고 있었다는 걸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또 다른 분이 말하기를 뒷부분을 살짝살짝 건드릴 때 아내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몸을 비틀면서 아, 거기 계속해줘 하는데 그 소리를 40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이 모든 것은 여성의 감각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줍니다. 강력하고 직설적인 자극보다는 은은하고 리듬감 있는 접근이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쾌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서서히 큰 파도를 만들듯이 섬세한 리듬은 그녀의 몸 전체를 전율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세게 하거나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대를 깨뜨리고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리듬, 같은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관성과 섬세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감각이 충분히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진정한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60대만 아는 특급 비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여유와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담긴 기다림입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속삭이는 겁니다. 사랑해, 이 짧은 멈춤. 그리고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더 큰 감동과 짜릿한 파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깨닫는 여유이자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만족은 서두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멈추면 김이 빠지고 너무 늦으면 이미 끝나버립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멈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거의 다 온 것 같을 때 멈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은 감동과 만족, 그리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을 때 전에 없던 강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온몸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부관계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의 경험입니다. 멈췄을 때 아내가 왜 멈춰 하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더 좋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제 뺨을 쓰다듬으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하니까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깐의 멈춤은 단순히 육체적인 긴장을 늦추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교감을 극대화하고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멈춤을 통해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다음에 이어질 순간은 훨씬 더 강렬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이때 손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만족입니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아랫배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온몸이 하나의 악기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녀의 숨소리 변화, 미세한 허리 움직임, 그리고 당신의 손에 전해지는 힘기 모든 게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내의 몸이 이끄는 대로, 그녀의 감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가장 섬세한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교향곡에 당신의 손길과 입술이 화음을 더하며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5번째 진실은 진짜 마무리 기술입니다. 이 단계는 앞선 모든 노력의 정점입니다. 절정의 순간, 혀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지그시 감싸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선 깊은 포용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깊게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때 아내는 온몸이 짜릿하고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혹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절정에 이를 때 입술로 전체를 감싸고 아랫배를 마사지했더니 아내가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그 눈물은 좋아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를 만큼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기술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넘어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그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 순간, 두 분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가 되는 듯한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6번째 진실은 바로 침실밖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침실에서의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평소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만족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5분만이라도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녀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십시오. 잠들기 전 피곤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십시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배려가 밤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침실에서의 성공은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배려와 존중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온갖 기술을 써봐도 반응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평소에 설거지하고 어깨 주물러주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걸? 물리적인 자극 이전에 감정적인 유대감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 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꽃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진실은 나이는 결코 핑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이 신혼 때보다 더 좋아. 그분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내 욕심만 챙겼는데 이제는 아내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 그녀의 작은 움직임, 작은 표정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영혼의 교감으로 진화합니다. 힘은 약해져도 서로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사랑의 감정 또한 풍부해집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는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찾고 함께 늙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지혜와 평온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양치질은 물론 손 씻기, 단정한 차림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위생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에 깨끗한 몸으로 준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자 배려의 표현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번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혹은 그녀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버리고 과정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작은 교감들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정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하십시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소통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뿐만 아니라 눈빛,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녀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좋아, 여기가 괜찮아, 더 천천히 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의 토대가 됩니다. 한 남자가 침실에서 자신감을 되찾으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선 삶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진 후 동네 장기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모든 면에서 저를 당당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분의 자신감은 일상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말도 더 당당하게 하게 되고 뭘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취미 활동의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부부관계의 질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침실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그 순간의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분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자네 뭔가 달라졌네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졌어. 젊어진 것 같아라고 말이죠.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한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풍경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노래도 부르고 요리할 때도 흥얼거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행복한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가 온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십시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약국에서 파는 정력제가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 속에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이 진실을 여러분은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깨달음을 주변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진심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 마음이 모든 기술보다 강력합니다. 때로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그녀는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계기로 당신의 삶과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얻게 될 행복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을 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60년을 살아온 제가, 그리고 수많은 동년배들이 깨달은 이 진실을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녀에게, 혹은 이제 막 함께하기 시작한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어야 할 사랑의 실천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그녀를 대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사랑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오늘 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